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경금일주가 무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토라는 것은 이제 십성으로 볼 때는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그런데 이 무토는 경금에게 웬만해서는 좋은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금을, 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경금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이 좀 약해요. 인성이라도. 각 일간마다 인성이라도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이렇습니다. 예, 무토는 경금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금의 용도와 사용 가치를 둔하게 합니다. 경금의 특성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인데, 분별력. 이 분별력인데 이 토가 많아지면은 매금이 되어 분별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매금이 되어. 그래갖고 경금의 특성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토가 왕하면은, 토 인성이 왕하면은 뭐가 다칩니까? 수화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수는 뭐예요? 식상이죠. 화는 관살입니다. 그러면 우선 식상이 약해지면, 식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재능 이런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건데, 토가 수를 갖다가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의 재능을 발휘를 잘 못하게 된다, 이런 이제 역할이 생기는 거고, 또 이 화는 뭐예요? 사회적 지위, 직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토가 많으면 화의 기운이 설기돼 갖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의 사회성, 이런 것이 이제 약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성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인성이 있으면 일간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근이 있을 때 인성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인성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인성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인성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부 아닙니까? 공부. 그리고 어머니를 우리가 지칭하죠. 그러니까 인성이 많고 내가 근이 없으면은 공부를 해도 어머니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엄마가 컨트롤하고 엄마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근이 있으면은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합니다. 내가 주도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이 있을 때 인성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근이면 오히려 인생에 매여서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마보이나 마마거리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마의 그 통제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모질이가 될 수도 있어요. 무토가 2개 이상이면 그것을 우리가 물상적으로 볼 때 첩첩산중 그럽니다. 첩첩산중. 다시 말하면은 산 넘어 산이다 이거죠. 산 넘어 산.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실상은 2개 이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뭐냐면 중복됐다 그러고, 또 혼잡됐다고 그럽니다. 좋은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무토가 2개 있다 그러면은 깊은 산에 살아가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세수도 안 하고 사는 형상으로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강약을 공부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이론입니다. 무조건 인성이 있다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토는 대상을 멀리 하기 때문에 경금의 작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정신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쓰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인성으로 공부를 해도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 정신적인 공부나 막연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토는 경금에게 직접 작용하는 것은 경금의 사용 능력을 떨어지게 하므로 무토는 다른 오행, 수나 목이나 화에 대응하여 조절하는 역할을 잘할 때 무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경금력의 직접적인 작용보다도 간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토가 많거나 왕하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거나 혹은 어떤 습관에 얽매이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인습 혹은 가문의 전통에 얽매이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또 무토가 많으면 매금의 현상이 벌어지죠. 매금. 그래서 분별력이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경금이 뭡니까? 숙살직으로서 상당히 예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리함이 없어져 갖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또 대상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영역화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인다면은 내가 안정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자기의 쓰임이 한정된 영역 안에서 쓰이게 되는데 무토가 왕하면은 고립될 수가 있어서 고독해질 수 있고 또 자기의 쓰임이 넓게 확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토를 해야 됩니다. 소토. 다시 말하면 토를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죠. 소토하지 않으면은 경금에게 현실적 감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현실적 적응력이 약해집니다. 목으로 소토하지 못하면 나의 재능, 수, 식상, 화, 관 이것을 다 못 쓰게 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토하는 목은 천간으로는 간목이나 을목이고 지지로는 임목이나 묘목이 되는데 천간은 간목이 소토를 잘합니다. 을목은 풀과 같아서 약하기 때문에 을목이 근이 있을 때만이 소토의 역할을 잘하게 되고 또 지지로는 묘목이 소토를 잘합니다. 임목은 뭐냐면 조목이기 때문에 또 화로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토는 천간지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토 간목으로 소토할 때도 사목이면 소토 역할이 약합니다. 생목일 때 소토를 잘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목으로 소토를 하면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소토로 구체화되고 실용화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성무토를 잘 쓸 수 있는 경우는 목으로 소토하거나 내가 근이 있거나 수화가 왕하여 조절할 수 있을 때 무토에 쓰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가 많으면은 무토가 쓰임이 있게 되는 거고 또 토가 많아도 목이 왕해서 소토하면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무토가 쓰임이 좋을 때는 경금을 연마하는 숫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숫돌. 그럼 예를 들어서 명조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무인, 경진 무인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이 경금일주인데 천간에 무토가 있고 또 진토, 술토가 있어서 토가 왕합니다. 또 이 사주는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양간, 천간으로 볼 때는 무경에서 이걸 또 양간 부작 그럽니다. 양간 부작.
그러면 경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토가 많이 나오거나 토가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토다 매금의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토다 매금. 그래서 안 좋은데 그래 토가 많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토를 소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토하려면 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목이. 근데 여기 임목이 있습니다. 임목이 있는데 아까 임목도 간목이나 임목도 소토를 잘 하려면은 생목이어야지 사목이면 안 된다 그랬죠. 생목이어야지 사목은 잘 못한다. 그래서 요 임목은 어떻게 됩니까? 인술화국 해갖고 조목이다 이겁니다. 조목. 그리고 요거는 인진이 목국을 해갖고 임목이 진토에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생목이다. 이 임목은 술토, 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땅에서 사는 임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이 좋겠어요? 요 임목이 좋겠죠. 임목이 충분히 소토를 하고 또 재물복을 이룰 수 있는 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이 사주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 토가 많으면 금으로 소토를 하거나 목으로 소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소토할 때는 금은 뭡니까? 비겁이 되죠. 비겁. 목은 재성이 됩니다. 이제 비겁을 쓸 때는 천간으로는 비겁을 쓰기가 힘들죠. 이 경금은 나의 경쟁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천간으로 경금은 비겁이 되기 때문에 요건 뭐예요? 쟁재 혹은 쟁관. 재를 갖고 다투거나 관을 갖고 다투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쓰기가 힘듭니다. 지지로는 뭐예요? 이 사주가 또 근이 없지 않습니까? 근이. 여기 술중에 신금이 있지만 이것은 경금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로 오는 금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을 긍정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운 오면 이 초년에 경진 신사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천간에 금이 떠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왕해지는 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왕해지는 운이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지로 오는 신금은 좋습니다. 근이 되니까. 근데 천간으로 오는 경금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초년에 이제 부모 덕이 없고 또 엄마도 몸이 약해갖고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학업도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이제 졸업하게 됐고 그래갖고 이제 사는 게 이제 힘들어갖고 저기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배를 이제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재가 이제 중요한데 재가 어떤 재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월에 있는 임목을 쓰느냐 시지에 있는 임목을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임목이지만서도 이 월에 있는 임목과 시지에 있는 임목이 역할이 다릅니다. 요 임목은 술토에서 자라는 거고 마른 땅에서 자라는 거고 요 임목은 이렇게 진토 아주 습기가 좋은 옥토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월에 있는 이거는 사실상 쓰질 못해요. 연월은 뭘 보는 겁니까? 부모의 환경 또 이 연월은 내가
어렸을 때의 학업 문제 뭐 이런 거 다 이런 걸 보는 건데 이 잇목이 중요한데 잇목이 뭐예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라 비틀어졌어. 물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에서 이렇게 그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은 좀 연상의 여인을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연상의 여인이 이렇게 자기한테 붙어가고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뛰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상의 여인은 이 술토에서 자라는 여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뭐예요? 옥토가 있지 않아요. 내가 깔고 있는 옥토가.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친의 변형법으로서 연월의 쟤는 또 엄마로도 이제 보거든요. 재성은 여자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월의 쟤는 또 엄마로도 봅니다. 근데 엄마도 뭐예요? 조토에서 물기 없는 조토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항상 몸이 안 좋고 병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를 이제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걸 보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목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하의 여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은 뭐예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한 여자. 또 여기서 이 인목은 뭐예요? 잘 자라고 있으니까 키가 큰 여자. 뭐 이런 여자를 만나야 좋지 연상의 여인을 만나면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른 여자보다는 조금 통통한 여자가 좋아요. 이거는 조토에 자랐기 때문에 이제 바짝 마른 여자 아닙니까?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나갖고 연하의 여자를 만나갖고 그 연하의 여자를 만나면 내조를 잘해갖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문대 다니다가 이 연하의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운이 풀리기 시작해갖고 한양대 법대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경쟁자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쟁자.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겠어요? 내가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예요? 옥토에 자리 잡고 있고 요거는 조토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대 다닐 때도 학생회장까지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연하의 좋은 여자를 만나갖고 자기가 한양대 법대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의류 디자인하는 천을 만나갖고 목도 이제 의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진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하여튼 그 여자의 처의 내조로 사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35세 이모대운 35세의 갑신년에 사시 합격을 했습니다. 갑신년에 근도 들어오고 신진수국도 하고 이러니까 좋죠. 그리고 운세 자체도 이모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물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오화가 들어오면은 이 인목이 꽃을 피는 겁니다. 꽃을. 그러니까 자기의 결과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인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엄마라 그랬죠. 엄마는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엄마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잘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인목과 이 인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서도 자기는 잘 풀려나갔고 엄마는 도리어 수술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는 엄마를 표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시든꽃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도리어 몸이 아파서 수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같은 목이라도 요 임목을 쓰는 사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보고 여자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개미운도 좋죠. 이 개미운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에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촉촉해져서 뭐예요? 목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적으로 이제 잘 자란,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갑신운도 좋습니다. 갑신운도 신진수국해 갖고 계속해서 목을 잘 키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로 이제 성공한 사주인데 왜 변호사를 갔냐 하면은 사주에 화가 아까 없다 그랬죠. 관이 없다. 그러니까 관적인 것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재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호사 길을 이제 가게 된 사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